자, 이번에는 무게중심의 종합 응용 유형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과 무게중심의 길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변의 중점을 이을 때, 한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과 이웃하지 않은 두 변은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 두 변의 중점을 이렇게 이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각선이 되겠죠. 얘도 이제 다른 대각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는 여기는 이 녹색 삼각형이 되겠죠. 이 녀석이 누구랑 합동인가? 누구랑 합동이냐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CDA랑 합동이겠죠. 삼각형 CDA 이렇게요. 자, 합동 조건은 우리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찾을 수 있지만 평행사변형 중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즉 여기랑 길이가 같고 여기랑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다 라고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자, 점 P는 삼각형 ABC의 뭐냐면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여기는 이 점 P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중선이고요. 왜냐면 이게 중점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이렇게 이 대각선을 이등분하는 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선이 또 중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선과 중선에 만나는 점이 되는 거니까 점 P가 ABC의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있는 점 Q는 이 핑크색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이 BP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BP가 지금 현재 여기죠, 여러분들. 이 녀석은 얘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분 PQ와 같고 선분 QD와 같고요. 이 세 개가 같은 세 개가 모여서 BD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각선 길이의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위에서 2번, 3번에서 각각 P와 Q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A면 이게 1대 2의 비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의 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번에서 여기 있는 이 ABC와 여기 있는 ACD가 합동인 거를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이 이 중선도 2대 1로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은 길이를 3등분한 점이 되면서 A가 되고요. 여기서 2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BP가 2의 2고 PQ도 A가 두 개 모여서 2의 2고 QD가 2의 2가 되면서 저 세 개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 세 개가 모여서 대각선 BD가 되기 때문에 저 녀석들은 각각 저 대각선의 3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PO. 자, PO는 지금 보게 되면 요거의 길이가 되겠죠. 요 갈색 부분. 자, 좀 너무 난잡하죠. 그럼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자, PO는 여기가 되겠죠. 요거는 당연히 이제 OQ와 같게 되고요. QO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지금 이 PQ가 여기 있는 QD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하나를 A라고 한다면 여기가 2A, 여기가 2A가 되면서 여기 전체가 6A가 되죠. 그래서 이 PO는 OQ와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게 됩니다. A가 6개 모여서 대각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을 이용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질 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다 백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EF. 자, 이건 우리가 저 개념을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E는 이 삼각형의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중선이고요. 얘도 중선이 되는데 이 선분 OB가 중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과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점이 중점이 돼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니까 중선이 되고 얘는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이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중선이 되면서 여기가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대각선 이등분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12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 되고요. 6이 되고 여기의 길이는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2대 1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는 전체 6의 3분의 1에 해당되게 됩니다. 비율이 2대 1이니까요.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2가 됩니다. 여기 길이가 2가 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OF의 길이를 구해보게 되면 사실 이 아래에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갈색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EO가 OF의 길이랑 똑같이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찾는 이 EF의 길이는 여기도 2, 여기도 2가 되면서 답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리대로 풀 수 있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변들의 중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그 선은 한 대각선을 어떻게 정확하게 3등분한다 라고 공부를 했어요. 여기는 PQ는 전체 12를 세 토막 냈을 때 한 토막이 되는 거니까 12의 3분의 1이 되면서 답이 4하고 바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활용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잘 기억하고 그 활용 공식을 어느 상황에서 쓰게 되는지만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풀게 되면 훨씬 더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보조선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되겠네요.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한 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변의 중점을 잇는 부조선을 그려놓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땠을 때? 평행사변형이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과 평행사변형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유형에서 풀었던 건 뭐냐면 이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변, 얘하고 얘가 이웃하지 않는 두 변이죠. 두 변의 중점을 잇는 선부는 근데 이게 지금 중점이 안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대략적인 중점의 위치를 잡고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네, 이때 보조선을 그려놓고 생각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BP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개념을 공부를 했듯이 자,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으면서 이 전체 대각선의 3분의 1이다 라고 개념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24 곱하기 3분의 1을 해서 8 하고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까먹었다 라고 한다면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답은 8하고 바로 나와요. 자, 여기는 이 점 P가 여기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평행사변형은 여기는 이 대각선과 여기는 이 대각선이 서로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4, 이 전체 길이 24의 절반인 1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 P가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 길이 B가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BP는 전체 12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BP의 길이는 12 곱하기 3분의 2를 해서 마찬가지로 8하고 구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보조선을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답이 바로 이 전체 18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이 나온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 공부를 한 방법대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주어졌고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한 변의 중점을 이렇게 이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변도 이렇게 이어놓고 나서 되도록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뇌를 한 번 더 자극하면서 그 기억이 오래가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평행사변형에 이웃하지 않은 두 변의 중점을 잇게 되면 그 두 선부는 대각선을 정확하게 3등분한다. 그 3등분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구하는 BP가 되기 때문에 18의 3분의 1이 돼서 답이 6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점 사이의 거리를 다루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건 뭐냐면 중점 연결 정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점 연결 정리. 자,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혹시나 중점 연결 정리를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빠르게 내용만 짚고 넘어갈게요. 중점 연결 정리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자,
삼각형에서 두 변의 중점을 이었을 때가 조건이 되겠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 중점을 이은 선분은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그 한 변의 절반이다 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조건이 어떤 거냐면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에서 다른 한 변과 평행하는 선을 그으면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 평행선은 만나는 삼각형의 변에 어떻게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면서 그 평행선의 길이가 평행하는 변의 길이의 절반이다 라는 게 중점 연결 정리의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용된다는 내용이 이제 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MN의 길이가 15일 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녹색 삼각형에서 이 변의 중점이 M이고 이 변의 중점이 N이니까 얘를 잇는 이 변은요,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한 변과 평행하면서 이 길이의 두 배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30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평행사변형의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은 그 만나는 대각선을 정확하게 3등분을 낸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PQ의 길이가 전체 30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PQ는 30 곱하기 3분의 1이 되면서 답이 10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앞서 풀었던 문제랑 같은 내용의 문제긴 한데 풀이 전개 과정이 이제 살짝 바뀐 내용이 되겠죠. 자, 이 MN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평행사변형의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변의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토막이 16이니까 전체 대각선의 길이는 저거 세 개가 모여서 1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갈색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갈색 삼각형에서 이 변과 이 변의 중점을 이은 변이 되는 거니까 이 선분 M에는 우리가 얘랑 나머지 한 변이 되겠죠. 네. 선분 BD와 평행하면서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 돼야 된다라는 중점 연결 정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MN의 길이는 선분 BD와 BD의 절반이 되면서 답이 9하고 바로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과 무게중심의 넓이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별건 없어요. 선생님 옆에다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먼저 대각선 두 개를 이렇게 그리고요. 대각선 두 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다른 변의 중점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이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이렇게 변의 중점을 이렇게 그리는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여기 있는 이 녹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ABC에 해당되겠죠? 이 ABC의 무게중심이 P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삼각형은 세 중선에 의해서 6개의 삼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 6개의 삼각형의 모두 넓이가 같다라고 공부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 S1, S2, S3, S4, S5, S6는 모두 다 넓이가 같고 ABC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녹색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이 녹색 삼각형 ACD는요, 갈색 삼각형 미안해요. 갈색 삼각형 ACD는요, 녹색 삼각형 ABC랑 합동이잖아요. 그렇죠? 합동이죠. SAS 합동이죠.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중선을 그려서 6개의 삼각형으로 쪼개게 되면 얘네들도 이 녹색에 있는 이 6개의 조각들이랑 넓이가 다 똑같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총 여기서 6개, 여기서 6개의 삼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ABCD 안에는 총 12개의 작은 삼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개마다 번호를 1번부터 이렇게 12번까지 매긴 거죠. 그래서 저기 안에는 12개의 삼각형의 개수가 생기는데 걔네들이 다 넓이가 똑같고 그 12개가 모여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그 각각 하나하나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복잡한데 사실 별거는 없어요. 그죠? 자, 이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주어질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고요. 자, 보조선이 다 그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저 그림을 그린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삼각형 이 ABC하고 삼각형 ACD를 봤을 때 이 ABC에서도 중선이 한 개, 두 개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주 중선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삼각형 ADC에서도 중선이 한 개, 두 개만 그려졌죠. 그래서 마주 중선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평행사변형 안에는 총 12개의 삼각형이 있죠. 그 12개 중에서 1개, 2개, 3개, 4개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ABCD의 전체 넓이가 84고요. 우리는 걔를 12조각으로 쪼갰을 때 4개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죠. 약분을 하게 되면 7이 되고 답은 28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얘도 이제 보조선을 다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조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선을 마저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평행사변형은, 그렇죠? 이 평행사변형은 이 한 조각이 몇 개 모여 있는 거죠? 네, 12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삼각형 안에 6개가 있는 건데 이러한 삼각형이랑 합동인 게 여기에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색칠된 부분은 전체 평행사변형 12개 중에 2개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는 거고요.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가 18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색칠된 부분은 전체 18의 12분의 2에 해당하게 됩니다. 약분하게 되면 6분의 1이고요. 한 번 더 약분해서 이 문제 답은 3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색칠된 부분의 영역이 흩어져 있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도 사실 전혀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마저 보조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중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 평행사변형 ABCD는 이러한 작은 삼각형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1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 아래 삼각형에서 6개, 이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6개가 생기는데 위에는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럼 12개 중에서 몇 개가 색칠됐는지를 보는 거죠. 1개, 2개, 3개, 4개가 색칠된 거예요. 당연히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그러면 전체 넓이의 12분의 4에 해당되는데요.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가 문제에서 60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60 곱하기 12분의 4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게 되면 답은 20 하고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죠. 자, 잘 해보셨나요? 반드시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답을 맞추는 거예요. 오른쪽 문제는요. 자, 마찬가지 아직 다 그려지지 않은 보조선을 마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평행사변형은 12개의 이러한 작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칠된 게 1개, 2개, 3개, 4개니까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의 12분의 4에 해당되는 거고요. 평행사변형 ABCD의 전체 넓이가 48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48에 12분의 4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답은 16하고 풀리겠네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그 평행사변형 안에 어떤 일부분의 넓이가 주어질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분이 다 그어져 있지 않을 때는요, 선생님 말씀드렸죠? 보조선을 마저 그리는 거예요. 일단 대각선 이렇게 하나가 안 그려졌고요. 대각선 그리고 났더니 이 녹색 삼각형에서는 중선이 이렇게 1개, 2개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중선 하나를 이렇게 마저 그리는 거죠. 자,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를 한번 볼까요? CHG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래요, 여러분들? 5죠. 근데 지금 저 5에 해당되는 게요. 지금 이 평행사변형 ABCD 안에는 총 이러한 작은 삼각형이 몇 개가 모여 있는데 12개가 모여 있는데 그 12개 중에서 2개를 합쳐놨더니 넓이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여러분?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하나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네, 2분의 5가 되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한 조각, 삼각형 한 조각의 넓이가 2분의 5인데
이런 게 12개 모여 있는 거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30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의 도형의 범위가 뭐 학교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각형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평행사변형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게중심을 사용해서 넓이를 푸셔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길이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는 공부 내용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기말고사 안에 포함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들에서 어떤 중선의 교점이 생길 때는 무게중심을 사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깔끔하게 풀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더 도구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잔소리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 마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인데 지금 보니까 보조선이 몇 개 그어지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마저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ABC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렇게 이 B에서 요렇게 이웃하지 않는 두 변의 중점 요렇게 이어야 되겠죠. 그럼 ABC가 아니라 요렇게 되겠고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제 B랑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그 녀석과 이웃하지 않는 요렇게 변의 중점을 이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이제 요렇게 쪼개지는 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는 삼각형 ABD ABD와 합동인 게 아래 여기에 삼각형 DBC로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한 조각의 삼각형이 12개가 모여서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봤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주어진 건 ABP죠. ABP면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ABP 녹색. 근데 녹색 부분은 지금 보니까 삼각형 몇 조각이 모인 거죠? 한 조각, 두 조각. 즉 두 조각이 모여서 넓이가 얼마가 된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 한 조각에 해당되는 건 넓이가 6이 되겠고요. 그럼 ABCD는 이러한 삼각형 한 조각이 12개가 모여 있는 거니까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6 곱하기 12를 해서 72 하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